여러분 29페이지 그 별표 두시고 법상의 용어정이 있죠? 그게 나오면 올해 거기 이거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거는 봅니다. 그래서 그 줄치세 지적 공부 얘기하게 되면 일단 공부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겠지만 딱 개수로 따지면 8개입니다. 8개. 8개라는 게 뭐냐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2개죠. 공유지원명부하고 대지공업부 이걸 우리가 광의의 대장이라고 얘기해요.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적도 임야도 6개에다가 경계점 좌표노보 7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 세 번째 줄에 가로열고 뭐가 나오냐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처리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 딱 한 가지만 형태적으로 하나지만 자 이 지적 공부는 뭐예요? 형태상에 있어서는 종류를 2가지로 해요. 일반적인 종이로 된 것도 있고 뭐로 된 것도 있고 자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저장된 거 2가지가 있으니까 개수로 따지면 총 8개입니다. 몇 개라고? 8개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자 지적 공부로 법에서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지적 공부로만 옳게 나열된 게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아닌 거 외우지 말고 뭐라고? 인 것만 몇 개 외운다? 8개만 외웁니다. 8개만. 개수로 따지면 몇 개라고? 8개다 이렇게 봐주잖죠. 그럼 그 연속 지적도가 이제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게 되면 답으로 뭐가 나왔냐면 이건 뭐예요?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로 앞에 써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뭐예요? 지적 측량과 관련이 없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계속 합병이 답으로 나오다가 한 4년 전에 한번 연속 지적도가 답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속 지적도란 측량을 뭐 하지 아니하고 이거 하지 아니하고 써 있죠?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뭐해서 이용해서 도면상의 경계점들을 연결해서 작성한 뭐라고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써 있죠? 그 없는을 동그라미 치시고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있는이라고 고쳐놓으면 틀리는 말이니까 측량에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자 이 전산 공부가 나오기 전에는 자 우리가 뭐예요? 쌍촌동이라고 하는 이 쌍촌동이라는 지번부여족에 무엇을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면에 뭐라고 도면의 연결관계라든가 이 지금 어디에 이 쌍촌동에 자 철도라든가 뭐예요? 하천이라든가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뭘 작성해왔어요? 일람도라고 하는 걸 작성했습니다. 뭘 작성했다고? 일람도라고 하는 걸 작성했어요. 일자 한눈에 볼람자 한눈에 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면이 뭐예요? 도면이 가로가 몇 센치고 가로가 뭐예요? 가로가 40cm고 세로가 몇 센치니까 세로가 3cm죠? 자 뭐예요? 보통 우리가 스케치북만 한데 너무 크니까 이걸 몇 분의 몇으로 10분의 1로 줄여갖고 4cm하고 몇 cm로 3cm로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일람도를. 근데 지금은 이제 전산처리 됐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자 네이버나 다음이라든가 포토사이트 검색어 들어가면 지도 들어가죠? 지도가 나오면 어디에 자 스크롤바를 올렸다 내렸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커졌다 작았다 하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연속 지역도를 만들어 놓고 경계점을 이어 놓고 뭐 하면 돼 이제는 올렸다 내렸다 하고 뭐예요? 자세히 보고 싶으면 플러스로 올려서 크게 보고 그죠? 그래 전체적인 걸 보려면 내려가고 보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속 지적도가 뭔지 모르지만 연속 지적도라는 단어가 보이면 핵심 단어가 뭐라고?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는 측량하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없다. 이제 그게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나와서 측량해낼 수 있다 나오면 틀리니까 그 이해두자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종합공부가 용어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뒤에서 종합공부의 파트에서 볼 거니까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소관청이 중요한데 소관청은 뭐라고 써있냐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그 가로 안에 속을 볼 거 없어요. 그렇게 길게 문제가 안 나오고 지적소관청이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지적소관청이란 자, 시, 군, 구를 말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죠. 이게 틀린 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자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시장이게 세종시장.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뭘 말한다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단순히 뭐라고 써있으면 안 된다고? 시군구를 말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거기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광주 광역시니까 광역시에 대해서 여기 뭐 요새 선거하죠? 선거하니까 뭐예요? 이 서구는 당연히 뭐예요?
서구청장은 자 뭐예요? 그 광주시 시민들이 뽑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자치구다, 자치구. 근데 우리가 뭐예요?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에 자 이쪽 뭐예요? 서쪽으로 가게 되면 김포우에 이 고양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고양시가 있는데 이게 일산이라고 얘기죠, 일산. 그 다음에 어디 성남시 분당이 있고 자 안양시가 있고 평촌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고양시나 뭐예요? 어디 성남시나 뭐예요? 안양시는 거기 구가 있지만 구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자치구 아니에요, 자치구. 그죠? 자치구. 자치구. 갑자기 그 여기 지금 대한민국 지도가 있으면 있죠? 그 지금 어디 지방에 어디 대구에 있는 사람이요? 그 누가하고 이거 저기 김정은 만났다 그러니까 그 위성으로 보고 4억 이 민통선 있죠? 민통선에 있는 땅을 땅값 오른다고 4억 5천 샀다면 4억 원어치. 그것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뭐로 보고? 위성으로 보고 거기에 있는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그냥 뭐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갑자기 순재 형님이 생각나. 그냥 4억 원어치 샀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오로지 뭘 위해서? 염원해서. 지금 그러면 여기보다는 지금 이게 뭐 철도가 이렇게 난다 그러죠, 지금? H형 형태로 해갖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여기로 해서 이 독일까지 뭐 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쪽이 낫지 않을까요? 여튼간에 그래서 이런 데는 뭐가 아니냐고 자치구가 아닌 것도 뭐에 포함한다고? 소관청에 포함한다는 게 서충 꼭 자치구만 소관청이 아니라 자치구가 아닌데도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어디에 거기 지금 뭐예요? 성남시 뭐예요? 자 분당 쪽에 분당구 뭐예요? 수종구 그런 거 있죠? 이런 분당구가 판교 쪽 분당구가 비싼 동네고 수종구는 뭐예요? 남한산성 쪽 거기 수종구는 싼 동네지만 하여튼 구가 있지만 그 구청장도 뭐에 포함한다고? 소관청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거기 필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토지표시 있죠? 그 토지표시 사항을 주쳐보시면 몇 가지 소재하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예요. 그죠? 자, 몇 가지가 6가지를 우리가 토지표시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 토지표시라고 나왔는데 중간에 뭐예요? 소재, 지번 나오고 거기에 뭐예요? 이렇게 소유자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소유자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라고만 써 있어야지만이 그게 무슨 표시라고? 토지 표시라죠. 자, 지번은 땅에 대한 변호고 이제 31페이지 그 지번 부여 지역이 중요한데 거기 1번에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한 지역 나오죠? 그래서 동리인데 시험 문제 나오면 이에 준한 지역은 뭐예요? 읍면동을 말한다. 그러면 튄다는 게 뭐가 아니라고? 읍면은 아니에요. 읍면은 동보다 더 개념이 큰 개념이니까. 그래서 항상 동리고 이에 준한 지역은 뭐예요? 도서지역이라고 얘기해요. 도자가 섬도자하고 섬서자, 섬지역에 섬지역. 무슨 지역을 말한다? 이에 준한 지역은 뭐예요? 도서지역, 섬지역을 말한다. 섬도자, 섬서자, 섬지역입니다. 읍면이 아니에요. 읍면이라면 틀리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참고로 우리가 뭐예요? 참고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그 쌍촌동 있죠? 이 쌍촌동이 뭐예요? 이게 바로 행정구역 뭐예요? 행정구역에서 말하는 행정동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법이 정한 법동이란 법이 정한 동이란 얘기예요. 행정구역 명칭. 우리가 보통 그러면 쌍촌 1동, 쌍촌 2동 하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자, 뭐예요? 자기네 뭐예요? 관리의 편리상 붙여놓은 거예요. 이걸 행정동이고 그 법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냥 쌍촌동 전체가 뭐예요? 법이 정한 동이고 1동, 2동은 뭐라고? 이건 뭐 행정동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을지로 1과 을지로 2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그건 그냥 명칭이지 행정적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튼 자, 그냥 쌍촌동이라고 할 때 이 전체가 뭐예요? 법이 정한 동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라 얘기하면 1동, 2동 한 거에서 이게 무슨 동이라고 그 지자체에서 자기 관리의 편의상 붙여놓은 행정동이라 한다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지번을 처음 시작해서 끝 맺어야 구역으로서 행정의 편의상 구획된 행정이동이 아닌 뭐라고? 법정이동을 뜻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거 얘기해 지금. 그래서 그 파란 곳에 서초동에서는 행정의 편의상 따로 뭐라고? 서초 1동, 2동 이렇게 써있죠? 그래요. 쌍촌 1동. 쌍촌 1동 있죠? 여기 1동, 2동이라고 안 그럽니까? 하여튼 없었던 걸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냥 뭐예요? 그냥 자, 그 가장 작은 단위가 뭐라고? 지방은 니고 도시는 뭐라고? 동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최소 단위예요. 지번을 부여할 때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있으면 자, 아까 뭐예요? 3,600만 필자라 그랬죠?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뭐마다 님은 니 쌍촌동 이렇게 뭐예요? 쌍촌동 이런 식으로 운촌동 이렇게 해갖고 이 동마다 뭐예요? 자, 가장 작은 단위로서 번호를 부여하는 곳이지. 만약에 어디부터 임진강 여기 땅 1번부터 마라도까지 3,600만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의 번호를 부여하는 최소 단위가 뭐라고? 도시는 뭐예요? 동이고 지방은 뭐라고? 농촌은 니다 아니게요. 그래서 그 니보다 더 큰 단위 읍면이라고 하지 아니한다 아니게요. 섬지역이다. 그 다음에 자, 지목은 중요한데 줄쳐 보시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 동그라미. 용도 지목이라고 얘기한다. 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주된 용도라고 하지 않고 주된 형질, 자, 주된 뭐예요? 지형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니까요. 지형하고 뭐예요? 주된 용도, 자, 주된 용도지. 자, 주된 뭐예요? 지형이라고 나온다든가. 자, 그러면 틀린다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면적은 1번 줄쳐 보시면 자, 항상 면적은 뭐예요? 우리는 수평지적이니까 무슨 면적을? 수평면상의 면적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뭐라고? 자, 경사진 임야의 면적이 뭐냐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뭐라고 이렇게 이게 입체 면적이 아니에요. 항상 무슨 면적이라고? 수평면적이 수평면상의 면적이다. 자, 수평면적이에요. 그래서 꼭 수평면적이다 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경계는 뭐예요? 경계는 맨 끝에 선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는 직선이고 선이다. 맨 끝에 뭐로 끝난다고? 선이라고 끝납니다. 자, 경계, 직선, 선이다. 근데 경계점은 경계점이라는 필지를 구획하는 필지를 나누는 선의 무슨 점으로서 굴곡점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뭐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면을 작성하는데 이렇게 뭐예요? 도면을 보게 되면 이 필지와 이 필지를 나누는 뭐예요? 선의 무슨 점? 선의 굴곡이란 말은 꺾인 점입니다. 꺾인 점. 이 꺾인 점을 자, 무엇으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지적도나 아니 뭐예요? 임야도에 뭐예요? 임야도에 무슨 형태로? 이런 그림 형태로 무슨 형태로? 도해 형태로 도해 형태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자, 그렇지 않으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땅값이 뭐한 지역은 비싼 지역은 자, 땅값이 비싼 지역은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위선하고 뭐예요? 경선이 있죠? 자, 우리 위에 보이지 않지만 뭐하고 뭐가 지나간다는 게 경선과 위선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척이 뭐예요? 도시지역은 위선과 경선이 지나가니까 같은 뭐예요?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어디 땅은 서울에 있는 뭐예요? 을지로에 있죠? 을지로 뭐예요? 을지로에 있는 땅. 자,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1제곱미터가 얼마인데 이게 8천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상북도 봉화라든가 자, 봉화 그 다음에 뭐예요? 전라남도 뭐예요? 진도라든가 여긴 땅은 1제곱미터가 얼마예요? 이게 80원인데 80원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너무 땅값이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데 이런 땅은 0.1만 하더라도 뭐예요? 800이에요. 800만 원이죠. 그 국가가 여기다 땅을 세금 많이 거두려면 자, 일반적인 똑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그냥 뭐예요? 그냥 측량을 뭐예요? 측량을 그냥 일반 뭐예요? 측판 측량 이 평판 깔아놓고 이 평판 깔아놓고 DA대로 있죠? 이런 걸로 측량 거리 측량해서 그 11m 하면 이 면적이 얼마뿐이 안 된다는 게 이거 120분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뭐예요? 좌표를 이용해서 이 좌표를 이용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11.11 한마디로 뭐예요? 1cm까지 거리 산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크기라 하더라도 이렇게 11m, 11cm 이 곱해오게 되면 120 얼마? 3.431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120 얼마? 3.4제곱미터예요. 그러면 같은 크기라 하더라도 측량 방법을 달리하면 얼마? 이렇게 2.4가 더 나오는데 0.1만 하더라도 얼마니까? 800이니까 800이니까 국가는 뭐예요? 국가는 이런 땅, 도시 땅은 색을 많이 걷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측량보다는 뭐예요? 당연히 뭘 이용한다는 얘기니까 좌표라고 하는 걸 이용해요. 그러면 이 토지하고 이 토지를 나누는 선의 무슨 점? 선의 굴곡점이 뭐예요? 이 굴곡점이 이렇게 직각으로 꺾였다니까. 꺾인 거는 뭐 다 굴곡점이니까 이 굴곡점을 Y하고 X라고 하는 뭐예요? 도해가 아니라 무슨 형태로? 좌표 형태로 뭐예요? 좌표 형태로 등록한다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를 구획하는 나누는 선의 무슨 점으로서? 꺾인 점으로서 이렇게 지적도나 임야도의 무슨 형태로? 도해 형태로 동그라미 무슨 형태?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무슨 형태로 이렇게 Y하고 X는 좌표 형태로 뭐예요? 등록하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점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이제 다음부터 이제 머릿속에 읽을 때는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경계점은 무슨 형태하고 도의 형태하고 무슨 형태하고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이제 이 얘기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아까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점간을 뭐로 연결해서 이 경계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경계점간을 뭐로 연결해서 직선 연결해서 이 경계점간을 뭐로 연결해서 직선 연결해서 공부에 등록한 선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계점간을 뭐에 연결해서 직선에 연결해서 공부에 등록한 선이다니까요. 그래서 경계점은 자,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 그다음에 뭐예요? 직선. 경계는 직선 선을 말하는데 뭐는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형태하고 도의 형태하고 무슨 형태를 좌표 형태를 등록한 뭘 말한다고? 점을 말한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경계점이라는 단어가 보이게 되면 자,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도의 형태라는 단어하고 좌표 형태라는 단어하고 맨 끝에 뭐라고? 점을 말한다. 이렇게 실수 안 하도록 보지 않게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토지동은 뭐예요? 신규등록원 줄 치시면 신자가 새 신자예요. 그래서 새로 조성된 토지 및 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뭐예요? 지금부터 한 번도 세금 안 내고 산 토지 있죠? 그래서 새로 조성된 토지 및 공부에 등록이 되지 않는 토지를 공부에 뭐 하는 거이고 자,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신규등록이에요. 그래서 등기부 처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존등기한다 그러고 자, 뭘 처음 만드는 것을 대장을 처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등록전환이라고 했어. 자, 신규등록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등록전환은 줄 치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느 대장으로? 토지대장 지역도로 뭐예요? 옮겨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전환은 말 그대로 뭐예요? 등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등록이 전환된다. 이렇게 뭐예요? 등록이 뭐가 된다? 등록이 뭐예요? 등록이 전환이 됩니다. 자, 전환되는데 어디에 먼저 등록을 했냐 하게 되면 무슨 대장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먼저 등록이 됐다가 자, 그 다음에 이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어디로 전환시킨다고? 토지 대장으로 전환시킨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등록이 전환됐는데 어느 대장에서? 임야대장에서 무슨 대장으로? 토지장으로. 반대로 바뀌면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분할은 나누는 것이고 합병은 합치는 것이죠. 지목 변경도 지목이 이제 바꾸는 것이니까 거기 축적 변경을 주십니다. 축적 변경은 항상 어디에서만 그 지적도에서만 절대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임야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축적 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서 어디로 작은 쪽에서 어디로 가는 거이고 큰 쪽으로 간다. 큰 쪽으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만 받으시는데 여러분 그 문제 오늘 나눠준 문제 1일 문제 1번 있죠? 1번에 뭐라 했어요? 자, 지적에 관한 뭐라고? 용어에 관한 설명 타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지적소관청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뭐예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걸 눈을 띄다. 그래서 소관청 하면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청장 그 단어를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신규등록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뭐예요? 맨 앞에 신자니까 새 신자죠? 항상 무슨 단어가? 새로이 조성된 얘기입니다. 새로 조성된.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번부여지역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독리 동그라미. 항상 뭐라고? 독리. 읍면이 있나 없나 보시고 읍면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토지동이라는 것은 토지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살하는 것이고 자, 토지동 할 때 다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이 왜 답이냐면 토지 표시는 6가지라 했죠? 거기 뭐예요? 소재, 지번,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소유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소유자가. 그래서 항상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얘기입니다. 뭐가 하나 눈에 안 들어온다. 면적이란 말이 빠져있죠? 오타입니다, 오타.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면적, 경계, 좌표인데 면적이란 단어가 안 들어와 있네. 자, 거기 면적이라 써두시고 애들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소유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내 페이지에 자, 여러분 책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자, 토지 등록인데 거기 그 등록의 기본 원칙 나오죠? 기본 원칙인데 그 국정주의라는 건 누가 정한다는 얘기니까 국가가 정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직권등록은 앞에서 봤지만 자, 이 국가가 뭐예요? 통치력이 미치는 모든 자, 토지를 영토를 필지 단위로 모여서 구획에서 국가기관의 장애 소관청이 강제적으로 공부해 뭐예요? 등록한다. 직권등록이라 했죠?
자, 근데 일단 기본 의의는 뭐예요? 의의는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데 그거 줄 치세요. 앞에다 별표 하나 치시고 뭐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험 문제 뭐예요? 시험 문제 지적부에서 그 시험 문제 한 문제씩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주체가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주체가 누가 있냐면 시도지사. 자, 또는 뭐예요? 또는 인구 50만에 누구? 대도시 뭐예요? 대도시 시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 하게 되면 소관청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 지적소관청이 있어요. 자, 지적소관청이 있습니다. 소관청이.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 뭐예요? 모든 토지에 이렇게 누가 나온다고? 모든 토지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토지. 그래서 모든 토지에 소재하고 지번 경계면적 좌표를 자 누가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 집어넣기를 이렇게 자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이렇게 나왔고 가로 집어넣기 문제도 나왔는데 하여튼 뭐가 나오면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왼쪽에 주체가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외웁니다.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지적 뭐라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부 보게 되면 지적공부에 뭐가 나오냐면 자, 이 지적공부에 대해서 이 지적공부가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뭐예요? 자, 기록 저장된 공부가 뭐예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망가질 수 있죠? 멸시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그것을 복제를 해서 자, 이 공부를 뭐예요? 다시 뭐하게 관리하게 해서 이 지적공부의 정보관리 체계를 이 정보관리 체계를 뭐 하는 사람이 구축하는 사람 정보관리 체계를 뭐예요? 구축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구축한다. 그래서 이 지적공부를 이 지적공부를 구축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공부를 구축하는 사람은 소관청이에요. 하여튼 구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뭐예요? 무슨 공부라면 지적공부라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전단관리기구 있죠? 지적공부의 전단 관리 기구를 뭐예요? 기구를 설치 운영 사람. 누구? 기구를 설치 운영 사람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기구를 설치 운영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나씩 봐두는 거예요. 어차피 또 배울 거니까 그냥 한 번씩 봐두고 그거 그냥 쓰지 마세요. 왜 쓰면 거기다만 써놓고 나서 어디 썼는지도 몰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쓸 때마다 외우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 뭐라고?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하는데 이 전산자료를 뭐예요? 전산자료를 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자 전국단위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뭐예요? 소관청에 뭐 하는 거예요? 전산자리 신청이죠? 신청할 때 그 단위가 무슨 단위라면 이 전국 단위일 때 누가 들어간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부 뭐예요? 지적 자 측량 적부 재심사 있죠? 적부 재심사 할 때, 자,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 누가 나오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게 몇 군데가 있다고? 6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다고? 6군데가 있어요. 6군데. 그래서 이제, 자, 오늘은 몇 가지 외우시나? 그거 보시고, 부지런히 외웁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올해는 시험이 시간이 늘려갖고 몇 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고 뭐예요? 전에는 3교시 할 때 15분인가 시간이 없었죠. 바로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30분인가 40분인가 더 주는 것 같던데. 그 시간이 2교시 끝나고 30분인가 그 시간이 있어요. 왜냐면 2교시 끝나고 그 공법에 충격을 많이 받아갖고 갈 건가 말 건가 안정을 취하라고 아마 시간을 늘려준 것 같아. 그래서 그 나머지 2교시에서 이제 3교시 동안에 한 30분인가 40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이 암기하라고 제가 분명히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시간대에 잘 보라는 게 그거를 다 여기 써 있어. 그게 거기 다 제가 하여튼 9월 달에 드릴 거예요. 그거 외우라고 드릴 테니까 지금 이거 안 써도 돼. 거기 다 써 있어요. 그거 나중에 보시고 안 외워지면 뭐 하는 거니까 그거 안 외워진 것만 계속 잘라갖고 그거 들어가서 그거 보고 씁니다. 왜냐면 걸리면 먹어야 되니까 또 잘라서 이걸 다 뭐 이렇게 다 못 먹지 어떻게 먹어 이거를. 얇은 종이를 하든가 아니면 그 종이를 잘라갖고 이렇게 저 해서 들어가갖고 걸리면 우리는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그거 안 먹어갖고 걸리면 그거 나중에 5년 동안 뭘 못 봐요. 이거 시험 못 보니까 무조건 먹어야 돼요. 먹어서 하여튼 소화 잘 되는 걸로 하여튼 만들어갖고 먹어서 걸리지 않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자, 이게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소관청 나오면 이게 자 이게 반지 축척이에요. 반지 뭐라고? 반지 축척입니다. 반지 축척. 뭐하고? 반출하고 그 다음에 지번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축적 변경하려면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하고 뭐예요? 대도지사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와요. 자, 지적공부의 반출, 지번 변경, 그 다음에 뭐라고? 축적 변경, 뭐라고 유자고? 반지 추초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 이게 나와야지만 이 시도지사의 승인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뭐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뭐라고? 지적 공부를 뭐예요? 공부를 불에 타서 공부가 몇 시 때 있을 때 공부를 뭐예요? 복구할 때 절차상 시도지사, 대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게 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승인 얘기 나오면 몇 군데만 나와야 된다고? 세 군데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도 거기 자, 몇 페이지에 거기 36페이지에 그 쌍가리 2번 그거 나오죠?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 나오죠? 그 시험 문제 이렇게 해놨어요.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소관청이 수립할 때는 절차상 뭐예요?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면 튄다는 게요. 왜? 이 시도지사하고 대도지 승인은 못 분이 없으니까 반지 축적분이 없다는 게 세 가지 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문제 나오면 그게 틀렸다는 걸 알려면 이게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장이 승인이 받는 건 몇 개뿐이 없다고 세 가지만 있으니까 그거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두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고? 사막도 얘기해요. 사막도 이상 얘기인데 자 이것은 뭐예요?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장이 뭐예요? 검사 얘기해요. 검사. 승인이 아니라 뭐라고? 검사입니다. 3이 뭐라고? 삼각 측량과 자 지적 무슨 측량과 지적 삼각 측량과 자 그 다음에 이 확이 뭐라고? 지적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은 자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일 때는 누구한테? 시도지사나 누구한테? 대도시장한테 뭘 받으라고? 검사 받는 거 있죠? 그래서 누가 나오는 게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시장이 나오는 게 몇 개 있다고? 크게 두 가지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 반지 축초. 하나는 뭐예요? 사막도입니다. 사막도. 하나 더 외우자면 뭐하고? 적부재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치는데 자, 그 지적측량 그냥 지적측량 재심사가 아니라 뭐라고? 지적측량 뭐예요? 측량 적부심사 있죠? 이 적부심사는 누구를 거친다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신청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것만 외우고 나머지는 다 누구로 취급하면 돼요? 소관청은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소관청은 이 두 사람이 아니면 다 뭐라고? 소관청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신규 등록 시 뭐예요? 신규 등록 시 소유권자를 조사 측량해서 등록하는 주체가 누구냐 물어봤어요. 대장을 처음 만들 때 이 소유권을 뭐예요? 조사 등록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규 등록이죠? 그 여기서 신규 등록이란 말이 안 나오죠? 그럼 이 주체가 누구냐 물으면 다 누구라고 이거? 소관청이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다 뭐로 취급하자고? 소관청으로 취급하자. 다 외우려고 할 필요 없다는 게 두 가지만 확실히 외우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뭐예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외워지니까 자, 일단 뭐부터 오늘 지금 금방 배운 게 뭐예요? 모든 토지에 나오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에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지적 제조사 나오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하나씩 외우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만 먹고 하루에 한 개씩만 외우면 하루에 한 개씩만 하면 6일이면 외우겠다. 몇 개씩 하루에 한 개씩 일주일에 한 개씩 보고 또 이렇게 보면 또 보고 또 외우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외우면 그게 계속 가요? 까먹어요? 까먹으니까 그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시험 문제 나온 게 그 직권등록의 원칙인데 36페이지에 자, 거기 직권등록 아까 그랬죠? 2번 중간에 36쪽 중간 2번 직권등록의 원칙. 직권등록은 국가의 통치력에 미치는 모든 용토를 자, 필지 단위로 뭐예요? 구획에서 국가기관의 장인 소관청이 강제적으로 공부에 등록하는 이념이다 그랬죠? 자, 여러분 줄 치세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뭐가 있을 때? 토지동 있을 때, 동그라미. 무슨 얘기? 토지동 있을 때. 그 중요해서 아는 게 이제 그거예요. 토지동 있을 때, 뭐가 있을 때는 토지에 뭐예요?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는, 뭐가 있을 때는? 토지동이 있을 때는. 그 토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뭐예요? 논에다가
답에다가 집을 줘도 토지이동이고, 그 다음에 땅을 뭐예요? 분할해서 면적이 달라지는 것도 뭐라고? 토지이동이고. 이런 토지이동이 생기면 달라지면 누가 신청해 줘야 돼요? 소유자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뭐라 써 있다고? 소유자가 뭐예요? 소유자가. 자, 이렇게 뭐예요? 즉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 경계면적 좌표는 뭐예요? 달라질 때는 소유자의 신청 있죠? 그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한다고? 소관청이 결정한다. 소유자의 신청을 누가 결정한다고? 소관청이 결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뭐라고? 소관청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안 하면 이제 뭐예요? 안 하면 누가 소관청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한다는 거죠. 이제 시험 문제 작년 시험의 답이 이거예요. 답이 이거니까 무슨 단어가 보이면 토지이동이 생겼다 하게 되면 누가 신청한다고? 소유자가 신청하면 신청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소관청이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자, 뭐가 생기면? 이동이 생기면 소유자가 신청하고, 자, 누가? 소관청이 뭐예요? 받아서 결정한다. 그걸 안 하면 누가 한다고?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조사다. 이렇게 보자. 그 다음에 그 쌍가, 자, 그거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쌍가 리본에 직권에 의한 토지조사 등록 얘기 나오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뭐예요? 자, 소유자가 신청하든 말든 국가는 세금을 정확히 뭐 하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기 관내에 서구청은, 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서구청 관내에, 자, 세금을 정확히 받으려고 자기네 땅 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생겼는지, 토지의 이동이 생겼는지, 달라졌는지, 무엇을 현재 뭐예요? 상황을 뭐예요? 조사죠? 조사해서 이렇게 조사해서 뭐예요? 조사는 계획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뭐라 얘기한다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이 동자를 뭐예요? 용자로 바꾸는 놈이 있었다 그랬죠? 항상 토지 이동인지 용자가 아니고 뭐라고? 이동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절대 이렇게 뭐예요? 시도지사나 대도지사에 뭐예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니게요. 그래서 그 읽어보긴 하자. 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뭐예요? 조사 측량에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결정할 때는, 자, 토지이동 현황 계획을 뭐 한다고? 수립한다 써있죠? 그래요. 수립하는데 거기 절대 무슨 절차상 승인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 없다? 그런 게 없으니까 주의해서 보자. 자, 그 내용만 이해해 두시고 제목만 잘 보세요. 뭐라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걸 누가 수립한다고? 소관청이에요. 소관청.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거 시도지사 없잖아. 이런 거. 누가 수립한다고? 소관청이 수립하는 거니까 주체가 누군가를 잘 보라는 게. 그래서 자신 없으면 뭐는 외우셔야 되니까 이거 외우고 이거 외우고 뭐예요? 자, 뭐가 나오면 그냥 그냥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는 단어가 보여갖고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하라고? 모든 토지의 재조사 그 다음에 구축, 자, 기구설치 운영, 그 다음에 전국 단위, 그 다음에 뭐라고 이거? 적부재심사. 그거 자꾸 생각하라. 그 단어를 생각하라는 이게.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게 아니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토지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게 주체가 누구냐면 주체가 누구라고? 이게 아니면 소관청이겠지. 그러니까 꼭 두 가지는 외워놓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취급하면 돼요, 이거. 소관청이다. 이렇게 보자는 게.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자, 그 다음에 일필지 뭐예요? 등록단위 그래서 의가 나오죠? 그래서 의는 참고로 필지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땅을 국가가 세금 받으려고, 자, 세금 받는 땅인가 땅이지 않는가를 구별하려면 그 땅을 뭐예요? 공부에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에 등록해 놓고 공부에 그 등록한 토지의 개수를 뭐예요? 따지는데 그걸 우리가 일토지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일필지 이렇게 단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 38페이지 보시면 필지에 뭐예요? 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썼어요? 토지를 인위적으로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는 게 인위적으로 뭐예요? 땅은 토지는 그냥 땅은 자연적. 땅을 뭐라고? 국가가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정해서 등록해 놓으면 필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일물일권주의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국가가 뭐예요? 세금 받으려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필지 획정 원칙 있죠? 그래서 6가지가 있죠? 6가지가. 그게 뭐라고? 일필지 성립 요건이다. 뭐라 얘기한다고? 일필지 성립 요건이다. 이게 일필지 성립 요건. 그래서 우리가 일필지 이렇게 뭐예요? 일필지 성립 요건.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성립 요건을 이해하자 하는 이유는
자, 이게 나중에 뭐예요? 필지가 A 땅하고 뭐예요? B 땅하고 뭐예요? 두 개를 뭐 하게 되면, 더하게 되면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니까 땅을 합병하면 하나가 되는데, 자, 합병에 대한 뭐예요? 제한사항이 뭐하니까? 이 제한사항이 중요하니까 1필지 성립요건을 이하라는 게 뭐라고?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축소, 지연, 뭐라고? 등기하라. 등기 여부가 돼야 된다. 자, 같은 지번부여적끼리 뭐예요? 합병해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땅을 합병할 때 여기는 상촌동 땅이고, 여기는 뭐예요? 운촌동 땅이죠? 그러면 이렇게 합병 못 합니다. 왜? 서로 뭐가 틀리니까. 지번부여적이 다르면 안 된다. 이게 하나의 땅은. 그 다음에, 지목이 같아야 되죠? 근데 뭐가 같아야 돼요? 축초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 같아야 되고, 집안이 뭐하고 있어야 되고, 연속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등기여부, 기등기는 기등기 상태고, 미등기는 뭐라고? 미등기 상태에 그렇게 합병이 가능하지. 자, 절대 뭐예요? 서로 다르면 뭐 하지 못한다는 게 이거. 합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합병의 제한사항 중에서 이제 뭐예요? 따져볼게. 자, 이 중에서 뭐예요? 몇 가지. 자, 이 업된 거. 업데이트 된 거 뭐냐면, 이 지목하고 축초하고 소유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뭐가? 이 소유자가 같은데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면 합병하지 못한다는 게. 그 다음에 뭐예요? 축척이 다르면 당연히 뭐예요? 축척이 다르면 축척이 뭐라고? 축척이 1000분의 1이면 이 도면에 1000분의 1이라면 우리가 학원에 지금 자 내가 지금 학원에 앉아있는 이만한 땅을 갖고 있다 하면 가로가 뭐예요? 20m 여기 20m 세로가 몇 미터? 40m라고 이렇게 보지 않죠? 그죠? 이거를 1000분의 1로 줄이면 20m는 2000cm니까 당연히 뭐예요? 2cm죠? 2cm. 그죠? 그 다음에 40m는 4cm죠? 2cm, 4cm다. 2cm, 4cm. 근데 축척이 500분의 1로 가면 당연히 뭐예요? 5, 4, 20이니까 이게 얼마로 늘어나요 지금? 당연히 뭐예요? 2cm가 아니라 4cm로 이렇게 4cm로 늘어나게 해서 4cm. 그러면 당연히 5, 8, 40이니까 몇 cm로 늘어나는 거 이거? 8cm죠? 그럼 만약에 서로 뭐예요? 축척이 다른 땅이 있다면 도면상에 뭐예요? 크기가 안 맞아요. 크기가. 서로 크기가 다르니까 뭐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합병이 안 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이 있는 땅하고 개발사업이 있는 밖에 있는 땅하고 이렇게 합병이 돼야 안 돼 이거. 안 돼서 서로 뭐가 틀리니까 축척이 다르면 크기 모양이 틀려서 같이 그림을 못 그린다는 게 같은 도면상에. 자, 그 다음에 자 지목이 같아야 되는데 합병 대상 토지 두 개가 있죠. 합병 대상 토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땅하고 뭐예요? 합병하는데 이 B 땅 일부에 자 만약에 뭐예요? 집을 져서 무슨 사유가 생겼어요 이거? 분할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뭐예요? 지목이 같지 않겠죠? 그래요. 지목이 같아야 되는데 지목이 다르더라도 만약에 뭐예요? 이 1필지 일부에 집을 져서 지목이 달라지면 뭐부터 먼저 하라는 게 이거? 분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해달라는 게 이거? 합병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1필지 성립 요건을 이해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이해해야지만이 뭘 공부할 수 있다고? 합병의 제한사항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해만 하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자고? 지번, 지목, 뭐예요? 축소, 지연, 등기하라. 그래서 지번 부여적이 같아야 되고 하나의 토지는 지목이 같아야 되고 뭐가? 축초이 같아야 되고 뭐래요? 소유자 같아야 되죠? 집안이 연속적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지표면상이 뭐예요? 하천이라든가 도로에 의해서 뭐예요? 단절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지금. 그 다음에 등기 여부는 절대 땅은 자 이미 보존 등기를 마치면 기등기면 기등기끼리 땅을 합병해야지 합병해 놓고 보면 하나는 기등기고 하나는 미등기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지금. 서로 미등기면 미등기고 기등기면 뭐라고? 기등기이니까. 자 이해만 해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의 양입지도 기본 개념만 이해하면 돼. 요새 양입지도 잘 쉬운 문제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의가 이렇게 써있어요. 1필지 요건주 토지의 뭐라고? 일부분의 용도가 다른 형태의 경우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별개의 필지라는 것은 다른 토지로 정하지 않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해서 하나의 토지로 1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용도 토지를 뭐라고? 양입지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입지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필지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 1필지라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양입지라고 하는 얘기는 뭐라고? 뭘 의미한다고? 1필지를 의미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그러면 거기 요건은 뭐예요?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익에 설치되어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목장용지라고 하는 뭐예요? 이렇게 목장용지라고 하는 땅이 있으면 이 목장용지에 자, 이 목부들이 자, 뭐예요? 목장용지를 운영한 우리 자, 소유권자께서 자, 무엇을 짐승을 키우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짐승의 사료를 주기 위해서 뭘 깔았다는 얘기니까 도로를 깔고. 그러니까 이 큰 토지는 하나가 목장용지인데 이 안에 뭐예요? 도로도 있고 뭐예요? 자, 국어라고 하는 그 짐승들의 배설물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국어 또랑이 있다는 게 쉽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 하나의 뭐예요? 주된 토지에 자, 이 하나의 토지는 지목이 하나야 되는데 목장용지도 있고 뭐도 있고 도로도 있고 국어가 있으면 이 도로와 국어는 어디에 묻어가서 목장용지에 묻어가서 지금 뭐예요? 토지대장에 이 대장에 임야대장 이 대장에는 지목을 뭐만 쓰라는 얘기니까 하나만 쓰자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에 큰 주된 토지에 들어가는 종된 용도 토지를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양입지 단위. 양쪽으로 큰 게 들어가는 땅이다. 이게.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나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주된 토지에 뭐라고 접해 있다.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바다라면 바다는 땅이 아니니까 이 모래 땅은 자, 임야라고 보겠지만 이게 만약에 뭐예요? 하천이라면 하천가에 있는 모래 땅은 어디에 묻어가자는 게니까 하천에 묻어가자 있죠.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법주사라고 하는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 법주사라고 하는 종교용지 있죠? 이 절의 종교용지 땅에 중간에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쌍사자 석등이라는 사적지가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독립해서 사적지가 아니라 어디에 묻어가서 종교용지에 묻어가서 뭐예요? 자, 하나의 토지를 일필지를 정하는 게 뭐 이런 토지를 우리가 뭐라 표현하자? 양심. 그러면 자, 그래서 거기 쌍가리 이번에 요건이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하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자니 이게 양입지라는데 40회 넘겨보세요. 자, 양입지 제한 그래서 제한 중에서 뭐예요? 다음의 경우에는 양입지로 하지 않고 뭐라고 별개 토지로 한다 그러면 별개의 토지니까 거기다 쓰세요. 이필지라고. 뭐라고? 이필지다니까 다른 토지다니까 이필지. 그 이필지로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별개 토지. 이 별개 토지란 말이 자, 이필지 얘기면 다른 토지라고 하는 게 뭐라고? 이필지다. 이필지. 그 이필지로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 종된 토지 지목이 뭐라고 이거? 됩니다. 다 뭐로 시작돼요? 종자라고 시작해. 뭐로 시작한다고? 종자라고 시작해. 다 종자. 주자가 나면 팁니다. 다 종자입니다. 종된 토지가 대라고 대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이 토지가 자, 답이고 여기가 뭐예요? 대라면 자, 만약에 뭐 이런 규정을 다른 토지라고 이필지하고 따로따로 세금 걷겠다라고 정해놓지 않으면 농촌에 있는 모든 토지자 소유자들은 다 어디에다가 자기 전답에다 집 짓고 다 뭐로 세금 낸다는 거예요. 전답으로 세금 내니까 자, 그런 꼴을 못 보겠다. 그래서 종된 토지 지목이 뭐라면 대라면 이건 뭐예요? 이필지 다른 토지다. 몇 필지라고? 이필지 다른 토지다. 그 다음에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몇 프로를 10%를 초과한다. 10% 초과. 그럼 만약에 답의 면적이 얼마고 10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여기에 건데 이게 뭐예요? 자, 땅이 좀 융기돼서 전으로 쓰고 있다. 밭이다. 밭의 면적이 뭐라고 이거? 자, 100제곱미터라 하게 되면 이건 땅 몇 프로예요 이거? 10%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내라면 그대로 뭐가 되는 것인데 양입지인데 이 면적이 뭐예요? 얼마라면 101이라면 이거 뭐 하는 거 이거? 초과 개념이에요. 초과. 그죠? 그래서 초과라면 이건 뭐예요? 다른 토지로 봐갖고 전원 돈대로 답은 뭐라고? 답대로 이필지로 보겠다. 그 다음에 종된 토지 면적이 얼마? 330제곱미터를 뭐 했다는 게 이거? 초과. 딱 그러니까 330은 자, 이건 이내입니다. 이내라면 뭐라고? 양입지고. 그죠? 자, 얼마라고? 331이 돼야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초과하는 개념이죠? 이거 별지로 보겠다. 하여튼 그래서 330은 이게 100평입니다. 규모가 만약에 뭐예요? 평수가 얼마라면 100평이 넘어가면 이건 뭐예요? 다른 토지를 보겠다. 그래서 기억만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새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외우자고? 3,4만 뭐라고 이거? 3,4만 10대 이렇게. 3,4만 뭐예요? 3,4만 10대 초과. 이렇게 기억하자. 그래서 330 초과. 몇 프로 초과? 10% 초과. 대는 뭐예요? 면적과 상관없어요. 무조건 지목이 대라면 다 뭐라고 이거? 양입지가 아니다. 별지다. 그렇게 봅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예, 조금 쉬었다가 또, 지본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지본에서.